길가에 카네이션 꽃바구니가 참 많았던 하루였죠. 그리고 거리를 걷다 보니까 카네이션을 가슴에 단 부모님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마치 훈장처럼 보이던 꽃들. 물론 카네이션은 원래 향기가 없는 꽃이죠. 그런데 요즘 꽃다발 받아보신 분들은 이런 사실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전에 보지 못했던 신기하고 아름다운 꽃들에서 점점 향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걸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꽃가게에서 흔히 보는 꽃들은 대부분 품종 개량을 거친 것들인데, 품종 개량이 향기가 아니라 색깔, 크기, 또 저장 수명을 기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꽃은 향기로 말을 건다고 하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침묵을 시작한 거죠. 그런가 하면 조화 중에는 향기 나는 조화도 있다고 하니까 점점 더 어지러워지네요. Your middle name is Trouble, but I know it's Caroline. They say you remind them of problems, but I think you look like Audrey. Caroline, I know that you... 뮤직 스트리트 1부 첫 곡으로 Acid House Kings의 This Heart is a Stone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란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이었죠? 다들 카네이션 달아드렸었나요? 유치원 때 아니면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어버이날을 그냥 넘어가지 못했죠. 자이든 타이든 항상 그 얄팍한 셀로판지나 한지 같은 걸로 항상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달아드리곤 했었죠. 또 학년을 올라가면서 카네이션 꽃잎의 겹수가 점점 늘어나고 또 카네이션 그 가장자리에 톱날 같은 그 뾰족뾰족한 그 장식 칼집 있잖아요. 이것도 점점 더 정교해지고 나중에는 초록색 이파리도 달고 줄기까지 꼼꼼하게 테이프로 마무리하는 그런 점점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카네이션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렇게 이제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달아드리던 카네이션이 이제 한 중학교 정도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학교 교문 앞에서 파는 조그만 그 옷핀 달린 꽃 송이로 생화로 대체가 되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쯤에는 바구니를 많이 선물을 했던 걸로 기억이 들고요. 하지만 아마도 어머니들이라면 그 유치원 때 고슬 같은 손으로 처음 만들어 온 그 한 장짜리 카네이션 이파리 그걸 가장 감동스러워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오늘 갑자기 들었네요. 그게 이제 또 이제 커서 성인이 되고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카네이션 꽃바구니가 디지털 카네이션으로 둔갑을 했어요. 요즘 인터넷상에 그 플래시 카드 같은 것도 많고 또 워낙에 그 핸드폰에 이모티콘 같은 거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모티콘 꽃다발 하나 보내드렸는데 주말에는 반드시 식사를 대접이라도 해드려야겠어요. 하필이면 왜 월요일이라서 이렇게 주말이랑 먼 거죠? 지난 주말에 했었어야 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어쨌든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후회 없는 행복한 어버이날이셨길 빕니다. 두 번째 곡 듣고 와서요. 다시 이야기 나눠갈게요. 최동영 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다니엘 파우터의 Bad Day. 그 전에 광고 듣고 갈게요. 국민들의 함성 속에 노트북들이 선두경쟁
1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능도 가격도 짱짱. 에버라텍 6600 결승점을 향해 들어옵니다. 라데온 X1400으로 3D 구동 능력 강화. 완주하고도 손볼 데가 없군요. 인텔 센트리노 듀오 모바일 기술 기반으로 더욱 짱짱해진 에버라텍 6600 시리즈 디지삼복 컴퓨터. 다니엘 파우터의 Bad Day 들으셨습니다. 노래 제목은 Bad Day인데요. 참 요즘 날씨가 연일 너무 환상적인 것 같아요. 비 오는 날씨도 사실 좋아하거든요. 오히려 비 오는 날 그 적당한 습기가 숨쉬기에는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씨도 참 좋아하는데 일요일에 그 햇살, 오늘도 아침부터 햇살이 너무 좋았죠. 사실 올빼미족이기 때문에 저 역시 그래서 새벽까지 잠 못 들고 있다가 동 트는 걸 봤어요. 그런데 동이 트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쯤 갑자기 확 밝아지면서 햇살이 이렇게 싹 내리쬐는데 오늘 날씨는 정말 환상적이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조금 있다 깼어요. 너무 아까워서. 도저히 자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바로 카메라를 한 4대 정도 이렇게 막 카메라 가방에 챙겨 넣고 디지털 카메라, 뭐 하프 카메라, 뭐 폴라로이드 카메라 그리고 그냥 일반 35mm 카메라까지 이렇게 챙겨 넣고 바로 한강시민공원으로 갔죠. 굉장히 오랫동안 안 갔던 곳이었는데 주말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광합성하기 위해서 가족 단위로 나와 계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혼자 돗자리 깔아놓고 만화책 보면서 사진 찍으면서 사람들 뛰어다니는 거 찍으면서 석양이 내릴 때까지 거기 있었는데요. 날씨가 좋으니까 아무렇게나 찍어도 사진도 너무 예쁘고요. 또 거기 있는 사람들 표정 하나하나가 너무 예뻐 보였어요. 막 이렇게 힘이 넘쳐가지고 뛰어다니는 애들도 너무 예쁘고 비록 그러다가 연 몇 번 그리고 그 원반 몇 번 맞기는 했지만요. 그리고 이제 그냥 한가롭게 누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햇빛 맞고 일광욕하고 있는 어른들도 참 나른하니 예뻐 보였고요. 정말 공기가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사실은 일요일까지 비가 올 거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쨍한 햇빛이 내리쬐니까 그 깨끗한 공기 위에 그 투명한 햇살이 참 너무 복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좋은 날씨 하루하루가 날씨가 이렇게 아름다운 날이면 그 하루하루가 모두 신의 축복처럼 느껴진다라고. 근데 들어보면 참 맞는 얘기죠. 뭐 거창하게 그렇게까지 말할 게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름다운 날씨는 아무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거거든요. 진짜 이런 아름다운 날씨를 축복으로 여기고 충분히 즐기고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주지 않는 것도 우리 인생을 조금 더 잘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영의 라디오 데이즈 그리고 소희의 앵두 들을게요. 감출 수 없는 기쁨을 간직한 기억
퍼플캣 다이어리. 그녀는 건망증이 갈수록 심해져 가는 것이 의미라고는 조금도 찾을 수 없는 지루하고 사소한 일상의 반복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바쁜 사람은 시간 약속 따위를 잘 잊어버리지만 한가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은 아니다. 11월 말에 늦게 내린 가을비처럼 무료함이 그녀의 뼛속까지 스며들고 있었다. 그 결과 그녀는 7년 만에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생일을 잊고 말았던 것이다. 그날 남자친구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오늘은 저녁이라도 같이 먹어야지. 어디 갈까? 그녀는 마침 인터넷 쇼핑몰에서 마음에 쏙 드는 귀걸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건성으로 대답했다. 나 오늘은 친구들이랑 약속 있는데 다음에 봐.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남자친구는 약간 취기가 돈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실은 너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려고 왔어. 그녀가 그에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 생일을 잊는 건 상징적인 일이야. 나는 지독하게 상처를 받았지만 네가 고의로 나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저지른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어. 너는 건망증이 생길 만큼 우리 관계가 괴로웠던 거야. 그녀는 무조건 그에게 용서를 빌면서 말했다. 하지만 너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어. 날 구해줘. 그녀는 여전히 그를 사랑했고 그녀의 건망증은 점점 더 심해져 갔다. 그리고 1년 후 다시 그의 생일이 왔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화를 들고 그에게 말했다. 햇살이 눈부시다. 선샤인 모닝콜이야.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이 전화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녀는 지금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게 되었다. 최악의 건망증은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것도 지갑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었다. 햇살이 좋은 날엔 그와 헤어졌다는 사실을 잊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에게 선샤인 모닝콜을 하고 싶어. 박유선 씨가 신청하신 루벤 스투다드의 슈퍼스타 들으셨습니다. 저는 Don't you remember tell me you love me baby 이 부분이 제일 좋으시대요. 1년 전에 민망해라. 1년 전에 사랑해 라고 말해준 녀석이 있었어요. 저도 사랑해 라고 답했었지만 전 그의 사랑을 믿지 않았었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그 한마디 말이 너무 그리워요.
꼭 틀어주세요 하면서 뒤에다 굉장히 해맑게 웃는 이모티콘을 붙이셨는데 좀 슬픔이 느껴지네요. 아마도 지금쯤 좀 후회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예로부터 계속 해오셨던 말이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근데 아마 사정이 있었겠죠. 박유선 씨가 그때 당시에 상처받은 지 얼마 안 돼서 회복이 안 됐었을 수도 있고 글쎄요. 우리는 알지 못할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뒤늦게 사랑에 대해서 그리워한다는 거는 참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웬만해선 되돌려지기도 너무 힘들고 어쨌든 힘내시고요. 때가 되면 또 박유선님께 사랑한다고 질리도록 말해줄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럼 그때는 아낌없이 사랑한다고 대답해주고 아낌없이 그 사랑을 달콤함을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패션 60s 이승열 씨와 함께하는 날이죠. 60년대 음악을 중심으로 이승열 씨의 선곡을 통해서 또 60년대 분위기에 푹 젖어보는 날입니다.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다니 캘리포니아 듣고 이승열의 패션 60s 시작할게요. (60년대의) 향기를 음악으로 만나봅니다. 패션 60s. 오늘도 꿈속에서도 누군가를 위해 노래 부를 것 같은 과묵함 속에 내면에 넘치는 섹시함이 느껴지는 생각보다 실제가 훨씬 매력적인 스튜디오 정신없게 만드시는 한국 모던락의 기둥이자 한라봉 같은 남자 이승열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라봉입니다. 그 감귤류 중에 네. 한라봉이 최고봉 아니겠어요? 그 비싸서 잘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쵸, 이렇게 먹으면 한 알씩 잘 사죠. 여러 개 못 사고. 그렇죠. 네, 한라봉 같은 남자 왠지 생뚱맞으면서도 좀 마음에 와닿아요. 비싸선가? 비타민 C 같다는 뭐 그런 칭찬인 줄 알고 감사히 듣겠습니다. 네, 사실 뭐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가시고 나서 네. 스튜디오가 하도 술렁술렁거려서 진행하기가 너무 정신 사나웠어요. 너무 그 속이 거북하신 분들. 아니죠. 뒤에서 너무 멋있다며. 그러면 저 정말로 그런 줄 알고 착각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이거는 어떻게 정말인 걸 진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예. 근데 물론 이제 우리 스태프분들도 네. 그 섹시함에 눈이 멀어 이렇게 흥분했지만 게시판에서의 반응들도 굉장히 뜨거웠어요. 지금 그렇습니까? 네, 이승열 씨에 대한 기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자다가 이승열님의 목소리를 듣고 번쩍 깨서 그렇게 말 많이 하시는 승열 씨 처음 대해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정말요? 월요일마다 멋진 60년대 음악들 기대할게요 이랬던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이승열 씨의 그 코너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요구치가 수준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많아요. 영화 속에서 사용된 60년대 음악 속에도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졸업에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부른 The Sound of Silence나 사랑과 영혼의 주제가인 Righteous Brothers의 Unchained Melody 등 또한 60년대 활동했던 아티스트들이 70년대 그 이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했던 만큼 60년대와 이후의 음악을 비교해서 들려주고 음악 변화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뒷이야기를 소개해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결 경쟁 구도로 부렸던 60년대 그룹들 흔한 예 비틀즈 vs 롤링스톤즈 비교도 흥미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등등 굉장히 학구적이고 굉장히 고무적인 이런 네. 사연들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게 어느 정도는 저한테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좀 자세해야 되는데 너무 방대하니까 분야가 이렇게 딱 모아주시는 그런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여러분 더 닥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곡은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네, 그 월터 칼로스라는 이 뮤지션이 있었는데 네. 후에는 웬디 칼로스라고 개명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예. 뭐 성전환자인 아, 그러니까 사람인데 남자 이름에서 여자 이름으로 예, 전환. 남자로 태어난 예. 사람이 이제 몇 세에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결정을 내려서 여자가 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성전환했다는 거. 처음 그 음악을 접한 게 그 시계태엽 오렌지, 클락복 오렌지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아, 예. 물론 70년대에 나왔는데 굉장히 컬트한 영화였죠. 예, 그 쿠브릭의 그 영화에서 사운드트랙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그 특이한 당시에는 점은 월터였나요? 웬디였나요? 그거가 월터였던 것 같은데 70년대 들어서는 이제 웬디로 개명을 했다 그러는데 예. 그 정확히 언제 시점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웬디로 알고 처음에는 네. 그러니까 이 음악을 접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70년대 그 사운드트랙을 하기 이전에 발표한 그 스위치 온 바크라는 그러니까 바하의 음악을 전자음악으로 풀은 그런 게 있었어요. 70년대. 예. 60년대요. 8년도에 예. 출시가 됐대요. 근데 그 바하의 그 쪽 같은 곡들을 그 아날로그 신서사이저가 처음 나온 거죠. 이렇게 네. 그 로버트 무그라는 사람이 개발자인데 그 사람과 같이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 사람은 연주자이고 대학에서 정식으로 음악 교육을 받았대요. 근데 그런 신선했어요. 저는 지금 들으면 소리적으로는 좀 후졌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네. 그 당시에 그런 시도를 처음 한 거니까 그 충격은 뭐 아주 대단했을 것 같고 이런 종류의 음악으로 그 메이저 차트에 오랜 기간 동안 또 머물렀다고 한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스위치 온 바하의 앨범 중에서 바하의 유명한 곡 두 곡을 골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바하의 이 클래식한 뭐 모차르트나 바하나 이렇게 숫자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품번호로. 숫자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BWV 147 뭐 칸타타 중에서 뭐 이렇게 한 악장을 소개하고 또 들으시면 다 유명한 곡이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두 번째 곡은 BWV 1068 네. 이거 역시 또 한 악장입니다. 짧은 곡들이니까 한번 감상해 보시죠.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뭐라고 소개를 해? BWV 147, BWV 1068.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지. 예, 워터 칼로스, AKA 웬디 칼로스의 음악 들었습니다. 이 곡에 지금 등장하는 소리들이 네. 그렇다면 전부 그 아날로그 신세사이저의 소리인가요? 예, 전부 다 그 집채만한 네. 기계들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많은 조작을 해서 음. 자기의 그 퍼스널한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서 연주한 그런 곡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요즘 노트북이 작아지고 있지만 예. 처음으로 컴퓨터 계산기 나왔을 때는 창고를 가득 채웠던 그렇죠. 그런 예, 느낌이겠군요. 예, 예. 요즘은 그 아날로그 센서사이저도 이렇게 쫙 붙은 몇 개의 노브와 버튼들로 네. 조절을 하는데 훨씬 더 창의적인 작업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엄청난 시간과 노력으로 괴로워하면서도 또 그렇군요. 사실 요즘은 글쎄 아날로그 악기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전자음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네. 이런 식의 시도가 그런 전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뭐 잘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렇죠. 로버트 무그라는 사람의 그 악기 라인이 요즘도 네. 참 많이들 쓰니까 그렇지만 그걸 개발하고
상영화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뭐 이렇게 음반으로 이 소리가 담겨져서 나오는 거는 아마 그 초기 단계의 그런 소리가 아니었을까. 네. 좀 재밌네요. 역시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네. 소리 색깔 자체가 아주 현대적으로 막 세련된 그런 소리는 아니지만 예. 또 이렇게 거칠거칠하고 이렇게 뭐랄까 정제되지 않은 네네네. 뭐 심하게 말하면 조잡할 수도 있는 네, 이런 소리로 이렇게 클래식을 풀어냈다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또 다음 곡은 어떤 곡 선곡해 오셨죠? 예, 영화에 삽입된 곡입니다. 네. 그 블로우업이라는 영화거든요. 네. 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제목이 욕정이었나 하여튼 욕정이요? 열정이었나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라는 이태리 감독이 네. 영어 영화예요. 근데 저도 이걸 아주 어렸을 때 TV를 통해서 본 영화인데 그 굉장히 이것도 일반적인 취향은 아닌 그런 영화로 기억이 됐어요. 네. 근데 그 영화에 야드버즈라는 팀의 음악이 나오거든요. 야드버즈 하면 60년대 락 음악을 하고 또 그 기타를 맡았던 사람들이 3명이 있는데 네. 그 너무나도 유명한 뭐 제프 백이나 에릭 클랩턴이나 그 지미 페이지 같은 사람들이 다 이 그룹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 그런 의미로도 아주 소개할 만한 그런 팀인 것 같고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그 음악이 이 영화에 나왔어요. 그 야드버즈의 스트롤 온이라는 음악입니다. 네. 어, 영화가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사연 중에 김수정 님도 이렇게 네. 영화랑 엮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냥 살짝 짚고 넘어가는데 영화 좋아하시나요? 제가 보게 되는 영화는 좋아해서 보는 건데 영화를 네. 전체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취향이 좀 편중돼 있는 편이신가 예, 봐요. 원래 뭐 오락이잖아요, 사실. 그쵸, 스트레스도 네. 풀고 뭐 연구하려고 보는 건 아닌데 스트레스 풀 때 보는 영화들은 뭐 되게 신나고 재밌는 영화들도 많이 보고 이런 영화들은 한때 그 뭐 대학교 가서 1, 2학년 때는 다들 뭐에 심취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입장에선 또 그런 고리타분한 영화들도 많이 보고 음,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예. 사실 그 음악 하시는 분들 중에 영화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예. 이렇게 오디오 시스템에 집착하는 만큼 또 AV 그 비디오 시스템에 예, 또 많이 예. 집착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음, 그래서 영화를 진짜 많이 보시는데 제가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정말요? 예, 저도 좋아하는 건 몇 번씩 보는데 이렇게 영화관으로 잘 안 가게 돼요. 그리고 비디오 이렇게 넣고 보고 있게 되질 잘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떤가 좀 영화관 보고 가는 싶었어요. 거는 저도 과거에는 좋아했는데 네. 영화관 가는 거가 별로 좋지 않아지기 시작한 때가 얼마 전부터 그래가지고 영화관을 별로 안 찾아요, 저도. 은둔의 기운이 점점 이렇게 커지시는 거 아니에요? 아, 어쨌든 그 영화관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저는 마치 제가 예술성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것이 66년이잖아요. 네. 근데 이 시대에도 OST가 제작이 따로 됐나요? 뭐 그래서 오늘 뭐 가져온 사람의 앨범 중에 그 허비 행콕이라는 사람의 앨범도 가져와 봤는데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참여한 최초의 사운드트랙이 이거라고 합니다. 아, 예. 그런데, 너무 조심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OST가 제작이 됐는지 뭐 과거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어쨌든 유명한 뮤지션의 참여가 저는 굉장히 신기했었거든요. 야드버즈라는 팀이 여기 또 화면에도 나오거든요. 연주하는 장면이. 아,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 당시에 최첨단이다 할 수 있는 뭐 아티스트들을 이렇게 좀 영화에 어떻게 같이 동참시키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시도는 또 있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언제든 그 영화하고 음악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그 OST 앨범이라는 것이 주목받기 시작했던 게 뭐 제가 인생의 역사가 짧아서 그런진 몰라도 얼마 안 됐다는 생각이 좀 그래요? 들더라고요. 예, 예. 아무래도 그럴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예. 사실 지금 이승열 씨하고 진행하는 저도 좀 긴장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뮤직 스트리트 가족 여러분들이 굉장히 음악에 대한 지식이 많기 때문에 잘못 얘기했다가 큰일 나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야드버스의 Stroll On 듣고요. 1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